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들도 체크를 해보고 지수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3월 2일, 3월 2일인데 어저께 쉬었죠? 어저께 쉬는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 증시는 강하게 올라왔고 나스닥, 뭐 다우, S&P 할 것 없이 다 강세를 보였는데 금요일 날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 날 좀 뭐 크게 회복을 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만 일단 볼게요. 코스피만 일단 본다고 했을 때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래로 깨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박스가 좀 길어진다면은 뭐라 했습니까? 에너지가 조금 둔화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이 박스권 하단권이라도 한번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추세가 하방 쪽으로 꺾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3185포인트 여기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예요? 다시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거기를 뚫을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당분간 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코스닥하고 연계를 해서 봐야 될 텐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단 얘도 박스권이 있었는데요. 그 박스권을 지금 이탈한 상황이에요. 한번 깨고 내려왔죠. 오늘 다행히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하단권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강세장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권에서 놀지 않고요. 어디서 놀겠습니까? 이 상단권에서 놀겠죠. 상단권에서 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단권에서 놀고 있다는 거. 박스권 하단권에서 놀고 있고 심지어 거기가 지금 깨진 상황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하다는 거는 뭐 팩트예요,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한 번에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막 완전히 막 폭락이 나와갖고 막 900선을 막 깨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 뭐 대내적인 리스크,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막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증시에. 막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반등은 한번 나올 거로 봅니다만 그 반등의 폭이 한 950에서 960 이 정도까지 반등, 중간가까지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전략을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그림이죠. 저점 올리고 빵 올렸다가 맞고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최악의 케이스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죠?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저는 한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상의 케이스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요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될진 저도 모릅니다. 뭐가 될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 안 하죠. 집에 앉아서 옵션 매매하겠죠.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 950 그러면 950까지 땡겨주면은 코스피도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코스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180에서 한 85 요 정도 오면은 또 박스권 상단까지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은 한 950에서 960 저 포인트 정도가 1차 반등권으로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 한 3180, 3185 요 정도를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들을 좀 보자면 뉴스들을 보자면 어디 봅시다. 뉴스를 보죠. 일단은 오늘 그 삼성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사바리 인수했다라는 건데 사바리라는 회사를 삼성이 인수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스타트를 끄는 거죠.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고 하만을 인수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대형 M&A 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이 M&A를 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 1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100조 원이 넘어요, 현찰이. 근데 그 현찰을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는 건데, 지금 오랜만에 삼성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사바리를 인수했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V2X 기술을 하는 거예요. Vehicle to Everything이라 그래갖고 자동차에서 이제 인지하는 거죠. 자동차가 사람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뭐 강아지인지 나무인지 신호등인지 이걸 인지하는 기술, 이게 VTX 기술인데, 이 VTX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이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얼마에 샀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조 단위의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바리 인수를 기점으로 대규모 인수합병 M&A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1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3년 내 대규모 M&A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만한 게, 그럼 어디 쪽을 M&A를 할 거냐는 건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업체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NXP 같은 회사들이겠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지금 몸값이 50조, 뭐 40조 막 이래요. 근데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용 반도체 쪽을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제가 봤을 때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저 디스플레이, 이게 있죠? 디스플레이, 저 안에 들어가는 이 안에 있는 시스템들 보시면은 다 디스플레이로 돼 있잖아요. 디지털 콕핏이 뭐냐면, 콕핏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앞에 있는 계기판을 콕핏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앞에 있는 계기판, 여러분들 막 주유 얼마 남았는지, 일단 내비게이션, 이런 시스템들이 다 디스플레이, 다 디지털화로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는 걸 누가 맡겠다? 삼성이 장악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죠. 앞으로 저기 들어가는 기술은 다 삼성이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저기 자동차 안에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나오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게 되면은, 저 앞에 저 디스플레이가 나올 거고, 저 자동차 안의 공간을 게임할 수 있는 공간, 노래 들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여기를 삼성이 제압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자율주행 자동차 쪽을 삼성이 잡아먹으러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주춤할 수는 있는데, 이제 얘도 나뉠 거예요. 정말 힘이 좋은 종목들하고 힘이 약한 종목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요런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콕핏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플리케이션이 일어나서 요 안에서 뭐 이 스마트폰하고 자동차 저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뭐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연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텔레칩스 같은 회사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텔레칩스 같은 애들을,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면 제가 다 그어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강한 거래가 나왔던 포인트가 몇 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제일 강했고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거래가 나와서 첫 번째 그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15,3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눌림목 구간이 17,2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8,000원 이렇게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구간이 매수 핵심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예, 매수 핵심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여기를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빠진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최근에 한번 뚫었어요. 그죠? 여기가 원래 2만원대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구간, 2006년도에 이런 구간이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거래가 동반되면서 여기를 뚫었죠. 그죠? 최근에 이 월봉입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거래가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엄청난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이 자리를 뚫어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삼성의 디지털 콕핏 사업 진출, 이런 거에 발맞춰서 지금 이 텔레칩스가 AP 시장에서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에서 한 70% 정도를 디지털 콕핏, 그리고 그 앞에 안에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 앞에 들어가는 계기판, 클러스트라죠. 계기판, ADAS 뭐 이런 쪽을 얘네들이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얘네 자회사인 칩셋미디어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저런 종목들의 상승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아이오닉, 유럽서도 완판, 글로벌 전기차 전쟁, 기선 제압,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아이오닉이 뭡니까? 아이오닉이 차가 지금 앞에 헤드라이트 보면 꼭 레인지로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본 적 없는데 약간 레인지로버 같이 생겼어요. 좀 잘 뽑았어요. 그래서 잘 뽑았는데, 얘가 뭐가 다르냐면 이 GMP라 그래갖고 현대차에서, 원래 지금까지는 사실 그 전기차라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 차체에다가 그냥 배터리만 다 들어 넣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이 GMP라고 하면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 차체 자체가 전기차용으로 나온 겁니다, 현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엔진 들어가는 엔진 룸도 필요가 없고, 그죠? 그 안에 뭐 이렇게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들 다 빼고, 그다음 전기차가 유리한 게 뭐냐면은 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는 다르게 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 갖고요. 밑에 배터리 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내부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크긴 똑같은데 앞에 엔진룸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뭐 컴퓨터가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전력 장치만 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부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동차가 이제 아이오닉 5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도 이쪽 전기차 시장 쪽에 뛰어들겠다는데, 전기차를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충전 서비스로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카카오 택시가 정말 편해요. 그죠? 정말 편합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부르면 진짜 3분 안에 와요, 차가. 그것도 저희 그 사무실 앞에, 집 앞에까지 딱 정확하게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택시를 기다릴 일이 없어진 거예요. 밖에서 덜덜 떨면서 혹은 비 오는 날 이럴 때 택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쪽에서는 충전기 시장, 전기차 충전기 시장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를 운영해봤던 이 운영 노하우,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플랫폼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런 대기업들,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의 자신감은 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바로, 저는 이쪽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는 뭐 저 정도 보시고, 자율주행 관련된 그 종목들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위안화,
속도 내는 건가? 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냐 중앙화폐 디지털 중앙 디지털 화폐냐를 가지고 지금 계속 왈가왈부가 붙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지금 중국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2022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 올림픽 때 자기네들이 먼저 이걸 치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기축통화, 디지털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달러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저 시장을 방어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저거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달러보다 더 위상이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엄청난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파워 중에 하나가 이 달러 그리고 이 지폐를 돈을 자기네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통화 정책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버리면 국가가 갖고 있는 이 존엄마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뉴욕 법무부 장관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시티그룹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 무역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활발하게 되면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막 지금 5천 몇백만 원일 때 막 1조 얼마나치 사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입으로도 그러잖아요. 너무 높다. 비트코인 너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만약에 진짜 무역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는 지금 거의 확실하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금 대신에 투자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비트코인 내에서 자기네들만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모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시티은행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고려해볼 만하다. 암호화폐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에 힘입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무역에서 결제수단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 제목처럼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 위안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는 이제 탈중앙화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다 P2B 간에 거래가 되는 건데 중앙화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보안 시장 쪽. 보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K사인이라든가 K사인이라든가 아니면 KCT라든가 뭐 이런 보안 관련된 애들이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굉장히 강했던 저항권이 얼마냐면 굉장히 강했던 저항권이 4,400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4,400원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를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갭상승 출발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지금 뒷코박코를 하고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그 디지털 화폐 이 이슈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쿠팡 상장 이슈처럼 상장되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기화전으로 갈 거고 이 패권 싸움을 뭐 미국이 지느냐 아니면 뭐 중국이 지느냐 이 싸움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CBDC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이 비트코인 쪽을 아니 센트럴 뱅크 이 중앙화 암호화폐를 키우겠다.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우리도 디지털 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솔솔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중앙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안 시스템 이런 거 만든 회사들이 당연히 다 국책 과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에서 해킹 당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보안 관련주들이 분명히 뜰 텐데 그 중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저는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얘네들은 지금 매출액도 거의 뭐 4배, 5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뿐만, 그러니까 중앙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인터넷 보안, 생체 인식 뭐 이런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핸드폰으로 뭔가 결제하거나 여러분들이 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된 쪽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알겠다. 1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홍보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홍보. 너는 홍보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사실 이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주식창에서 제가 이제 리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수하는 포인트, 매도하는 포인트.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은 사실 제가 매일같이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꿰차고 있는 거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토대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한 달 동안 22만 원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거거든요. 이 출렁거림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창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서 들어오시면 그게 주식창이 100만 다운로드가 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만 다운로드 넘은 주식창 어플 다운 받으셔서 저를 찾아가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이번 한 달 동안 1, 2월 달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1, 2월 달 어려웠던 거를 우리가 복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3월 동안 원래는 33만 원입니다. 제가 한 달 가입비가. 근데 이번에 3월 달에는 11만 원 30% 할인해가지고 22만 원에 지금 여러분들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일 문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큰 전략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전략들을 받아보실 분들은 여러분들 1668-4394로 전화하셔가지고 주식창 어플 다운받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광고는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뭐 요 정도 준비했으니까 요 정도 애교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지금 저희는 이거 지금뿐만 아니라 곡물 폭등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OLED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 개를 지금 저가권 매수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권 매수를 같이 하셔서 이 스토리하고 우리 주식 계좌와 함께 가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가 아니군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